네, 안녕하세요. 청신국제고등학교 2학년 석경준 학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멘토 매스매틱의 세 번째 강의를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멘토 어디션, 멘토 서브트랙션, 덧셈과 뺄셈을 머리로만 사용해가지고 수학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멘토 멀티플리케이션, 머리를 사용해서 그 종이를 쓰지 않고 수학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곱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곱셈을 다뤄보는데 제가 괜히 곱셈이라서 주눅 들 필요는 없고, 곱셈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 멘토 어디션이랑 똑같고, 곱셈을 그냥 어떤 숫자들의 덧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저번에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그 결과가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3 곱하기 6 이 숫자를 이제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숫자를 보고 감각적으로 318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으니까 이건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53 곱하기 6은 그냥 칠판만 보시고 지금 뭐 종이 같은 거 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53 곱하기 6은 결국에 53이라는 숫자가 50이랑 3을 더하는 숫자죠. 그럼 53을 이제 6에 곱할 거면 50을 6에다가 곱하고 그럼 300이 나오죠. 300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300에다가 3 곱하기 6을 더하는 거니까 300 더하기 3 곱하기 6은 300 더하기 18 해서 318. 감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3이라는 숫자를 나눠가지고 곱하기 6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3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그럼 59 곱하기 7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413이 나오죠. 근데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감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지금 그 말처럼 쉽나? 근데 어디까지나 59 곱하기 7을 제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것처럼 종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3이니까 3이 되고 6이 올라가서 5 곱하기 7 하면 35고 35에다가 이걸 더한 거니까 지금 413이 나온다. 종이가 없으면 이것을 머릿속에서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그냥 53 곱하기 6이라는 걸 딱 보고 감각적으로 53은 50 더하기 3이니까 3에다 18 더합니다. 300 더하기 18은 저희 머리에서 생각만 해도 300에다가 18 더한 거죠. 318이죠.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숫자죠. 감각적으로 318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희 곱셈도 그 방식을 채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59 곱하기 7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저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고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417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를 조금 약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했던 것처럼 59 곱하기 7 똑같이 해볼게요. 뭐 쓰지 마시고 일단 칠판만 보세요. 59 곱하기 7은 50 곱하기 7 더하기 9 곱하기 7이죠. 그럼 350에다가 9 곱하기 7이 63을 더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감각적으로 1에 달린 숫자는 3이고 뭐 하나가 올라갈 거 당연히 아니까 하나가 올라가서 418이라는 게 일단 감각적으로 나오죠. 지금까지 여기 지금 감각적으로 414이 맞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59는 어떤 숫자에 가까울까요? 네, 여기서 카운트멘트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는 0이랑 정말 가까운 숫자고 1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그럼 59를 그냥 내가 60에서 1 뺀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에서 1 뺀 것을 제가 지금 7에다가 곱하는 것이니까 60에다가 7 곱하면 420, 6 곱하기 7은 442니까 정말 깐난하게 42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20에서 제가 1 곱하기 7을 빼는 것입니다. 420에서 7을 빼는 거면 또 다시 1에 달릴 수밖에 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413이라는 것이 또 머리에서 오른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60에서 1을 빼서 그냥 곱하기 7을 한다. 두 가지 방법은 지금 머리에서 계산이 지금 가능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3-4문제만 풀었어도 이것이 쉽고 깐난하고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머리에서 그냥 슝하고 그 질문 풀이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59 곱하기 7을 한번 해봤죠. 그러면 자, 324 곱하기 7 해보겠습니다. 2100이랑은 당연하죠. 300 곱하기 7이니까 여기다가 140을 제가 더할 거예요. 140을 더하고 28을 더할 거면 감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 2240에다 이제 28을 더할 건데 감각적으로 또 이거 두 개는 살아남고 두 번째 숫자는 6이 되고 세 번째 마지막 달의 숫자는 68이 나오죠. 자, 어디까지나 멘토 멀티플리케이션도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칠판을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324 곱하기 7이라는 걸 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300 곱하기 10은 21, 2100에다가 20 곱하기 7을 했으니까 140, 4 곱하기 7은 28이니까 2100, 140, 28 더하면 2268을 순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그대로 나왔는데 약간 이제쯤 되면 이제 약간 그 개념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배법칙이라는 개념이 약간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324 곱하기 7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구슬은 100만큼 있는 거고 하얀색 구슬은 10만큼 있는 거고 노란색 구슬은 1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기 쉽죠? 그럼 324에다가 이 묶음이 지금 7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한 묶음에는 이 구슬이 지금 3개가 있고 이 한 묶음 내에서 이 구슬은 2개가 있고 이 한 묶음 내에서는 1이라는 이 구슬 하나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묶음 자체가 7개가 있는 거니까 이 묶음 3개가 7개가 있다는 거고 결국 파란색 구슬 하나만 해도 21개가 나오겠죠. 21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이라는 숫자를 지칭하는 이 구슬 2개도 7개가 있는 거니까 실을 해서 14가 나오고 노란색 구슬은 이게 결국 7개가 있는 거니까 28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를 지칭하는 구슬이 21개가 있으면 2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를 지금 지칭하는 구슬이 14개가 있으면 14 곱하기 10은 140 간단하게 나올 수 있죠. 1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를 지칭하는 게 28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으면 28을 더하는 게 맞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만 보고 자 3, 2, 4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100에다가 140을 더하면 감각적으로 2240이 나오고 2240에다가 4 곱하기 7은 28을 더하는 거니까 2268이라는 것이 맨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개념인 멘토 대신이라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멘토 멀티플리케이션도 어디까지나 멘토 대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편할 것 같고요. 자, 이런 연습 문제 같은 것을 여러분께서 만들어서 생각을 하셔도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종류의 더 쉽게 멘토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23 곱하기 16을 해볼게요. 이건 감각적으로 23에다가 20에다가 16을 곱하고 3에다가 16을 더해가지고 320에다가 48을 더하면 368이니까 답이 368이다. 라고 감각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익숙해왔던 것은 단순히 1에 달린 숫자를 곱하고 1에 달린 숫자를 곱하는 거 있잖아요. 1에 달린 숫자를 곱하면 진짜 어떤 수이건 간에 이제 이 상황에서는 1에 달린 숫자를 곱하는 것을 왼쪽에 오른쪽으로 머리에서 고정이 같은 거 필요 없이 문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53 곱하기 6이 318이고 59 곱하기 7이 413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면 이 문제 한번 제가 머리 안에서 손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이 칠판만 보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습관적으로 그게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3 곱하기 16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16이라는 숫자는 8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4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큰 거부터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23에다가 1에 달린 숫자인 8을 곱해보겠습니다. 자, 23 곱하기 8은 뭐죠? 23 곱하기 8은 20 더하기 3 곱하기 8이랑 똑같은 거니까 20 곱하기 8은 160, 160에다가 3 곱하기 8, 24를 더하면 184, 184를 라는 게 나왔죠. 근데 184는 이제 또 다시 1에 달린 숫자를 한번 곱해볼게요. 184는 184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깐나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각적으로 18 곱하기 2는 36이니까 368. 답은 똑같죠? 어디까지나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뭐 멘토 매스, 멘토 멀티플리케이션, 멘토 대신 어디까지나 꼼수 아니냐? 하지만 꼼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프로시저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돈 계산을 하거나 저희 실생활에서 수학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죠. 특별히 이런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뭐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종이에 쓰고 있을 때 제가 머리에서 더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는 습관 하나만 쉽게 드리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의 자리 숫자를 곱하는 거 감각적이기 때문에 16을 2랑 2 곱하기 8이라는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까지나 멘탈 멀티플리케이션도 멘탈 어디션이나 멘탈 서브트랙션처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안 나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멘탈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손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멘탈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디까지나 멘탈 어디션의 일부이다. 멘탈 어디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큰 자리부터 작은 자리 숫자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자리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빼는 숫자, 그 다음엔 그것 때는 이제 complementary number를 사용한다. complementary를 쓸 때는 어디까지나 complementary 쓸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의 자리만 숫자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는 게 10이고 나머지 숫자 더하는 거는 무조건 9. 예를 들어 봅시다. 75를 해볼게요. 75를 해보면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당연히 5로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는 2 더하기 7에서 9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컴플리멘트도 25.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86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67의 컴플리멘트는 마지막 거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서 3이어야 되고 그래야 11이 그래야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6에다가 3을 더해야지 9가 나오고 8에다가 1을 더해야지 9가 나오기 때문에 133이 컴플리멘트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숫자를 변환시켜가지고 더더욱 쉽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제가 머리 내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즈음에는 아마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아마 몸에 배어있을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multiplication, addition, subtraction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약간 심화된 내용으로 멘탈 매스를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